교사 생활 33년 끝낸 후 캠핑카 인생의 참혹한 진실. 1년 만에 돌아온 이유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바로 은퇴 후 삶에 대한 현실적인 경험담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은퇴라는 말은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 한편을 들뜨게 만들잖아요. 은퇴하면 뭐하고 살지? 내가 그토록 못해봤던 취미를 해볼까? 아, 여행 한번 실컷 떠나봐야지. 이런 상상만 해도 괜스레 즐거워집니다. 특히 30년 넘게 교단에 서 있었던 교사라면 하루하루가 학생들 가르치기와 교과목 연구에 온 열정을 쏟았으니 은퇴 후에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나 자유로운 삶을 꿈꾸게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직접 만나본 분은 33년간 교단에서 치열하게 살아오시다가 정년퇴직하자마자 캠핑카를 사서 전국 일주를 떠나셨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진짜 자유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시더군요. 사정상 1년 정도 캠핑카로 전국을 누비겠다고 결심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하시면서요. 너무나도 뜨겁게 시작했던 캠핑카 라이프, 왜 이렇게 급작스레 끝나버린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막연히 은퇴하면 뭐든 마음대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시야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뛰어들었는데도 뜻밖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교사분이 현장에서 직접 겪은 캠핑카 생활의 허와 실, 그리고 다른 은퇴자들의 생생한 사례까지 더해서 말씀드릴 테니 혹시 은퇴 후 인생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찬찬히 들어보세요. 1. 현실은 휴가가 아니었다. 캠핑카 생활의 일상화. 은퇴 전에는요, 휴가 때나 방학 때 짧게나마 캠핑카 여행을 떠나면 뭐든 즐겁고 신기하잖아요. 바람을 느끼며 달리는 도로, 낯선 캠핑장, 밤하늘을 바라보며 먹는 BBQ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일상으로 바뀌면 어떨까 생각하니 너무나 로맨틱해 보이죠. 근데 막상 1년 동안 이 생활을 계속해보니까 기쁨은 잠시였다고 합니다. 이동의 피로 캠핑카는 움직이는 집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온전히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게다가 매번 똑같은 길을 달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목적지, 낯선 길 위를 달리게 되죠. 긴 시간 운전을 하다 보니 어깨나 허리에 무리가 오고 매일같이 운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자리의 불편함. 캠핑카 내부가 의외로 좁고 침구 상태가 늘 편안하지는 않아요. 거기다 취침 장소를 고를 때마다 전기나 물, 화장실 등 기본 시설을 고려해야 하죠. 이게 매일매일 이어지니 한 달을 넘기면서부터는 편히 누울 수 있는 침대가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화장실, 샤워실 문제. 캠핑카마다 샤워 부스나 소형 변기가 있긴 하지만 한계가 명확해요. 물 사용량도 제한적이고 온수 사용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캠핑카 변기가 차면 비우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크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상상 이상으로 피곤해집니다. 결국 하루 이틀 여행 왔을 때나 재밌지, 1년 내내 이러고 살기는 힘들다라는 게 그분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 은퇴 후 캠핑카 라이프에 뛰어들었다가 한 달 만에 되돌아간 어떤 60대 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60대 부부, 한 달 만에 항복. 우리 부부는 젊었을 때부터 주말마다 차박도 했고 캠핑도 종종 다니면서 은퇴하면 캠핑카로 전국 여행하자가 인생 목표였어요. 그래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딱 한 달 지나고 돌아왔어요. 평소에 한두 번 떠나는 여행은 달콤했지만 그 삶이 지속되니까 너무 번거롭고 피곤한 거예요. 더구나 밤마다 모기를 비롯해 벌레 문제도 그렇고 깜깜한 야외에서 소리라도 들리면 괜스레 신경이 곤두서더라고요. 결국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싶어서 한 달 만에 대책 없이 철수했죠. 이분도 은퇴 전에 나는 캠핑 경험도 꽤 있으니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하셨다가 일상이 된 여행의 피로감을 실감하신 거예요. 휴식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 이동 근무를 하는 기분이었다고. 은퇴 후 여행을 즐겁게 누리는 것과 계속해서 떠돌아야 하는 것의 차이를 몸소 느끼셨다고 합니다. 2. 자유롭지만 고립될 수 있다.
인간관계와 소통의 문제.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도 조직도 사라지잖아요. 그 교사분 같은 경우도 캠핑카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잠시나마 자유를 만끽하고 싶으셨는데 반대로 외로움을 크게 느끼게 됐다고 해요. 어디를 가든 모르는 사람들 뿐이고 통신 환경이나 교통편도 고르지 않으니 누구를 쉽게 만나러 갈 수도 없고 외로움과 소속감 결핍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인간관계를 필요로 하잖아요. 직장이라는 틀이 있을 땐 자동으로 생기는 동료 네트워크가 있지만 은퇴하면 그게 사라집니다. 캠핑카로 떠도는 생활을 하면 이웃이나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도 잘 없고요. 가족과의 거리 만약 가족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혼자서 지속적인 여행을 하는 게 심리적으로 꽤 힘듭니다. 그리고 배우자랑 둘이서만 지낸다고 해도 오롯이 단 둘만의 공간에서 24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트러블이 빈번해진다는 부부도 많습니다. 소통 단절 노트북이나 휴대폰으로 언제든 연락 가능하다고 해도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과는 또 다르거든요. 지인들의 모임에도 자주 참석하기 어려워지고 그렇게 점점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 나는 이제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례의 혼자 캠핑카에 오른 50대 교사. 퇴직 1년을 앞두고 평소부터 사진 찍고 혼자 걷는 걸 좋아하던 50대 후반 교사분이 계셨어요.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라며 은퇴하자마자 캠핑카를 몰고 강원도, 경북, 전라도, 제주도까지 돌았죠. 처음엔 너무 좋았다고 해요. 사진 찍을 곳도 많고 날씨 좋은 날이면 산책도 하고.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친구가 보고 싶다. 가족이랑 밥 한 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카톡이나 전화로 한계를 느끼게 된 거죠. 나중엔 극심한 외로움에 불면증까지 생기고 우울감도 높아져서 결국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나름대로 혼자 노는데 자신 있는 사람이라 해도 오래 지속되는 고립감은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 관계, 소통의 장은 어느 시점엔 필요해지죠. 3. 여유 자금이 넉넉해야 가능하다. 경제적인 문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돈 문제예요. 캠핑카 라이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집 한 채 팔고서 소형 아파트나 원룸으로 옮기고 남는 돈으로 캠핑카 마련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차피 캠핑카가 움직이는 집이 될 테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경험해 보니까 일단 캠핑카 자체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운영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든다고 합니다. 차량 유지비 기름값이나 톨게이트 비용, 정비 비용 등은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기다 캠핑카는 크기가 크니 주차 문제도 자주 생기고 때로는 일반 주차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기도 하죠. 캠핑장 이용료 완전히 야영이 가능한 곳이라 해도 여러 편의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 캠핑장이나 오토 캠핑장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마다 이용료가 나가고요. 식비와 생활비 식사를 매일 라면이나 간단한 요리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외식을 자주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고 캠핑용품이나 소모품도 계속 보충해야 합니다. 차량 감가상각 나중에 캠핑카를 팔려고 해도 감가상각이 꽤 크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나기 쉽죠. 세 번째 사례, 자녀에게 여행 자금 일부를 빌린 60대. 가족들과 충분한 상의 없이 내 인생도 좀 누려보자. 라는 일념으로 캠핑카에 큰 돈을 쏟아부으신 60대 분이 있습니다. 집을 줄여서 이사가고 본인 퇴직금과 적금까지 몽땅 털어넣었대요. 초반엔 경제적으로 별 문제 없어 보였지만 캠핑카 수리비가 예상외로 크고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니 점점 어려워지더랍니다. 결국 자녀한테 여행 자금을 조금 빌렸고 한 6개월쯤 지나면서부터는 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신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서 결국 1년도 못 채우고 캠핑카를 처분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이분 말씀이 그 돈이면 그냥 가끔 여행 상품 끊어서 편하게 다닐 걸 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신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자, 그러면 은퇴 후 캠핑카 라이프가 무조건 비현실적인 것이냐,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사람마다 성향도 경제 사정도 다르니까요. 다만 확실히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 체험 은퇴 전에 여러 번 장기간 캠핑카 렌트를 해서 12주씩 살면서 체험해 보세요. 단순한 1박 2일 캠핑과는 달라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나와 맞는 라이프 스타일인지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해요. 재정 계획 캠핑카 구입 비용부터 유지비, 예상보다 들 수 있는 추가 비용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또, 이 기간 동안 내가 고정 수입이 있는지 혹은 모아둔 돈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해요. 관계 유지 방안 장기간 여행을 하더라도 가끔은 고정된 베이스 캠프에 돌아가거나 친지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신경 써야 해요. 내성적인 사람도 장기간의 고립은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거든요. 건강과 체력 장거리 운전과 이동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큽니다.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혹시 만성 질환이 있다면 미리 주치의와 상의해 봐야 해요. 필요한 약을 제때 구할 수 있는 환경인지도 살펴봐야 하고요. 1년 만에 돌아온 이유.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서 33년 교단을 지키셨던 그분이 왜 1년 만에 캠핑카 여행을 접고 돌아오셨느냐. 첫째로 체력 소모와 피로가 누적돼서 허리와 어깨 통증이 견디기 힘들어졌다고 해요. 둘째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리움과 외로움이 커졌고 본인 스스로도 이게 행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떠돌아다니기에 불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예상 외의 지출이 자꾸 생기면서 경제적 압박감도 커졌죠. 캠핑카 라이프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게 쌓이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야. 이게 그분의 한마디였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는다. 덕분에 현실을 배웠고 앞으로 몇 년간은 내가 뭘 해야 진짜 행복할지 알게 됐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 그래도 큰 깨달음은 얻으셨나 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라는 건 분명 우리에게 두근거림과 설렘을 안겨주지만 그만큼 신중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교사 생활 33년 끝낸 후 캠핑카 여행 떠났다가 1년 만에 돌아왔다는 말은 우리에게 막연한 로망만으로 인생을 결정하지 말자는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 정말 이 생활을 감당할 수 있나?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감당할 방법이 있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고 조금은 철저하게 대비하고 나서 도전하는 게 좋겠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인 면을 놓치지 않아야 행복한 은퇴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은퇴 후라도 즐기고 싶은 게 있다면 분명 시도는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과정을 좀 더 짧은 여행으로 미리 맛보고 내게 맞는 방법으로 스케일을 조정하시면 좋겠어요.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더 잘 준비하면 더 잘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도움과 공감이 됐길 바랍니다. 은퇴 후 여러분이 어떤 도전을 하시든 부디 건강하고 행복한 길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